네, 안녕하십니까. 말로 푸는 소소한 일상 말소영입니다. 오늘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이탈했다라고 하는 코인 시장, 코인 시장의 반등, 그리고 이 코인 시장에서 일어나는 사건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 필요가 있어서 오늘은 특이하게 비트코인이 아닌 이더리움이라는 코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현재 보고 계시는 차트는 이더리움 원화 베이스의 이더리움이고요. 현재 가격은 한 526만원 정도 됩니다. 실제 어플이나 이런 데서 보면 글로벌 시세와의 차이가 이제 나오는데, 최근 들어서 원화 베이스의 코인들과 달러 베이스의 코인들의 글로벌 격차가 상당히 좁혀졌어요. 즉 코인을 거래하는 사람들의 프리미엄이죠. 미국산 프리미엄, 한국산 프리미엄, 이런 것들의 격차가 이제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부분인 것 같고요. 실제 이더리움은 지금 보시다시피 이런 추세를 가지고 있는 코인입니다. 완전 바닥에 있었을 때가 있었죠. 20만 원대가 있었고, 이게 500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또다시 200만 원으로 떨어졌다가 또다시 한 600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또다시 뭐 100만 원까지 떨어졌다가, 이걸 거의 한 2년을 횡보하다가 또다시 올라갔다가 또다시 떨어졌다가 또다시 올라갔다가 또다시 내려오는 이런 움직임, 무빙을 보면 정말 절대로 다시는 투자하고 싶지 않은 어떤 그런 무빙을 보여줍니다. 실제 이더리움이라는 게 이렇게 최근 들어서 급등을 했거든요. 이 급등한 게 한 2025년 7월에서 8월 정도 사이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이때부터 사실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이더리움이 가지고 있는 특성에 대한 월가에 있는 투자자, 거물급 투자자들이 뭔가 그 특징을 잡아내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뭐 비트마인이라든가 이런 회사를 만들어서 본인이 이사가 되고 본인이 투자를 하고 이더리움에 대해서 찬양하고, 이런 것들이 많아지기 시작한 시기가 바로 이 시점입니다. 그럼 이 시점 전에는 이더리움이 그런 기능을 안 갖고 있었냐?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고 그냥 단지 주목받지 못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을 오랫동안 모아오신 분은 거의 진짜 신급에 가깝다 라고 봅니다. 왜냐면 이런 변동성을 견뎌내야 되기 때문에요. 내가 예를 들어서 요 가격에 갖고 있다고 해도 올랐다가 다시 왔다가, 그러니까 내가 1억을 벌었다가 0원이 됐다가 1억을 벌었다가 마이너스가 됐다가 다시 2억을 벌었다가 지금 또 1억보다 못 번 뭐 이런 상황인 거죠. 상당히 힘들다. 이 이더리움에 대한 투자는 상당히 힘들지만 지금 현재 상황은 좀 달라졌습니다. 일단 비트코인을 투자하시던 분들 중에 이더리움으로 방향을 전환하신 분들도 꽤 많아요. 왜냐? 명확하게 활용도 면에서 차이가 납니다. 비트코인이 대단한 코인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뭐 부정할 수 없는 그런 게 있는데, 대단한 코인이기 이전에 가장 중요한 건, 그럼 앞으로 이 코인들이 활용될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월가의 사람들은 결국 돈을 쫓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활용도를 또 하나의 변수로 넣어본 거죠. 근데 이 이더리움이라는 게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컨트랙트에 관련된 여러 가지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파생 상품을 엄청나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 말은 쉽게 말하면 돈을 끌어모을 수 있는 어떤 요인 같은 게 있다라는 거죠. 즉 이걸 갖고 있는 사람들이 요걸 가지고 뭐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뭐 좋은 방향이든 나쁜 방향이든 어찌됐건 뭐든 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 얘기에 힘입어 이렇게 올라가서 680만 원까지 갔다가 지금은 520만 원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엊그저께 갑작스러운 급락으로 인해서 460만 원까지도 떨어졌던 그런 코인이에요. 그럼 이게 뭐 이렇게 예측은 당연히 불가능하겠지만, 이렇게 큰 움직임에 대해서 뭔가 큰 이슈가 있었냐라고 본다면 사실상 그렇게 큰 이슈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큰 이슈가 있지는 않았고, 그냥 갑작스럽게
누구의 잘못인지는 모르겠지만 코인이 급락하는 경우가 있었죠. 뭐 디파이에서 갑작스럽게 이렇게 담보대출 했었던 코인이 갑작스럽게 청산 물량이 몰리면서 주르륵 내려갔다.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실제 이더리움도 그거를 맞긴 했습니다만 그거보다는 이더리움이 이렇게까지 내려온 건 사실상은 이더리움에 대한 어떤 디파이에서 이 만들었던 그런 구조에 대한 해킹이었습니다. 그 해킹 이후에 정말 엄청나게 큰 실망 매물이 나온 것 같아요. 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코인을 거래하는 사람들은 99.99%는 돈을 벌려고 하는 거죠. 돈을 벌려고 하는 건데 그 돈을 버는 방식이 좀 다르죠. 주식은 주가의 가치를 분석을 해서 내가 이 회사가 만드는 제품, 뭐 이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런 게 마음에 들기 때문에 이런 서비스가 더 좋아져서 돈을 많이 벌 것이다. 뭐 이런 어떤 방식이라고 하면 코인은 얘가 왜 올라가는지 왜 내려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말 그대로 시장에 돈이 많이 풀리네 그럼 올라가는 거고 시장에 돈이 많이 풀리지 않네 내려가는 거고 이 코인을 누가 사네 그럼 올라가는 거고 누가 파네 그럼 내려가는 겁니다. 그냥 말 그대로 요건은 그냥 도박이죠. 근데 이제 그 도박 사이에서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요지가 있느냐, 이 유동성이 넘쳐나는 세상에서 그 돈들이 다 어디론가 갈 텐데 이 코인이라고 하는 이 엄청나게 큰 시장이 되어버린 코인이라는 시장에 또 돈이 들어올 거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투자를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요인이 충분히 있겠죠.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심지어 세금도 안 냅니다. 그러면 투자할 만한 여력이 있는 어떤 그런 자산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래서 비트코인은 활용도가 좀 낮은 코인, 이더리움은 활용도가 좀 높은 코인, 시가총액으로 봤을 땐 2위. 그리고 지금 월가에 그루들이 엄청 집중하고 있다. 이러면 충분히 이 정도 매물대에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을 만들 수는 있겠죠. 그래서 상승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하락에 대해서는 실망 매물이 많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왜 실망했냐? 이더리움이라는 이 코인을 가지고 여러 가지 파생 상품을 만들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 파생 상품들이 계속 해킹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 대한 신뢰도, 이 시장에 대한 신뢰도, 이 코인에 대한 신뢰도가 아니라 이 시장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는 거죠. 내가 굳이 이렇게 해킹당하고 내 자산을 보호해야 되는데 뭐 100만 원, 200만 원 투자하는 사람한테는 뭐 그런 뭐 그 정도 해킹이야 뭐 이렇게 할 텐데 여기 수십억, 수백억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야 해킹을 당했다고? 이런 얘기 나오면 손 안 갑니다. 손 안 가죠. 예.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떨어져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를 잠깐 보면 해킹 사건 이후로 엄청나게 떨어졌다가 뭐 200일선을 무조건 지지하는 코인 뭐 이런 코인은 아니에요. 물론 200일선은 상당히 신뢰도가 높은 선이기 때문에 이 200일선을 깨고 올라가고 내려가고에 따라서 상당히 큰 어떤 지지나 저항을 보여줍니다. 근데 이번에도 이 200일선을 이때만 해도 계속 못 깨고 있었잖아요. 근접도 못 하다가 했다가 떨어지고 그래도 여기서 깨기 시작하면 이거 쭉 꺾어서 내려오는 걸 깨기 시작하면서 정말 멈추지도 않고 계속 올라갔거든요. 그랬다가 이 흰색 가중 이동 평균선 제가 잘 보고 있는 거 얘를 계속 퉁퉁퉁퉁 치더니 이게 계속 치는 게 좋은 건 아니에요. 사실 이게 트레이딩을 저도 뭐 많이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이런 선을 이렇게 툭툭툭 때리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툭툭툭 때리는 거는 언젠가 깨고 올라간다는 소리고요. 이렇게 있으면 이걸 툭툭툭 계속 때리잖아요. 이렇게 밑으로 때리면 이거 깨고 내려간다는 소리예요. 그만큼 매물을 소화하고 있다라는 소리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반대로 알고 계신 분들 계세요. 그러니까 툭툭툭 하고 이렇게 더 내려간다 이런 분들도 계시고 툭툭툭 이렇게 올라간다 이런 분들도 계시는데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시는 게 더 맞다. 투자는 상당히 위험을 감수해야 되기 때문에 얘를 계속 두드리면 이 선의 반대 방향으로 나가고자 하는 그런 힘이 더 많지 이 선을 툭툭툭툭 때리면서 쭉 해서 쫙 올라간다 아니면 툭툭툭툭 때리면서 이렇게 쭉 이렇게 내려간다 이러진 않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조금 착안을 했으면 좋겠고 자 최근의 움직임, 최근의 무빙을 보면 가중이동 평균선 100일선을 계속 때리다가 엄청나게 크게 빵 터졌죠. 여기서 만약에 겁이 많으신 분들이면 여기서 팔거나
그다음에 실제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아마 여기서 파셨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땐 여기서 팔거나 여기서 팔거나 해서 손실을 제한하셨겠죠. 그래서 진짜 막 끝도 없이 떨어졌는데 지금 200일선을 이제 지지를 하고 올라오는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만 올라왔다가 또 밀리고 여기서도 지지하고 올라갔지만 뭐 이제 올라가고 있다. 지금도 이게 꼬리 엄청 달리는 거 보이시죠? 뭔가 지금 이 코인에 대해서 수익을 실현하거나 더 이상 못 믿겠다라고 생각하고 빠져나가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뭐 이 반등이 뭐 찐반등이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모르겠어요. 이걸 찐반등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애매하다. 물론 지지했고요. 지지했고 이 지금 이제 주황색 선이 볼린저 밴드의 20이고 이 연보라색이 볼린저 밴드의 4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4일 같은 경우는 왔다 갔다 많이 합니다. 근데 이 21선이랑 4일선이 겹치는 선에서는 보통은 방향의 움직임, 그러니까 이 방향성의 전환들이 나오는데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쭉 타고 있다. 여기도 보시면은 요 21선이랑 4일선이랑 이렇게 막 해서 4일선이 막 뚝고 내려갔죠. 막 쭉쭉쭉. 그 다음에 여기서 어느 정도의 힘을 받고 방향을 전환해가지고 4일선을 타고 올라가서 21선에 닿고 나서 다시 방향을 전환하는 뭐 이런 여러 가지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시시각각 변하기 때문에 뭐 이걸 무조건 맹신한다 이런 느낌은 아니고요. 자, 어찌됐건 지금 현재를 보면 20 볼린저 밴드와 4 볼린저 밴드, 4 볼린저 밴드가 상당히 밑으로 쏠려 있죠. 20 볼린저 밴드는 요건데 4 볼린저 밴드는 이 볼린저 밴드의 하단선에서 막 밑으로 쏠려 갖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서 지금 가까스로 반등해서 이 볼린저 밴드 안으로 들어와 있는 상태예요. 겨우. 그러면 단기적인 반등은 충분히 예상이 됐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하는데 어찌됐건 얘가 다시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 뭔가를 찾기에는 뭐가 보이지 않는다 지금은. 그리고 심지어 4일 볼린저 밴드의 끝에 다섯 계속 매물이 밀리잖아요. 이렇게 선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밀립니다. 이렇게 밀리면 결국은 얘는 다시 또 내려올 수도 있어요. 이게 요 주황색 선 요게 이제 중심선인데 중심선에 지금 닿지도 못하고 있다. 만약에 강하게 매수세가 붙는다면 이 중심선을 뚫고 올라가거나 중심선을 막 이렇게 하면서 얘를 다시 이렇게 좁은 공간으로 만들겠죠. 얘가 올라오고 얘도 올라와서 이렇게 좁은 공간으로 만든 다음에 또 방향성을 결정을 할 텐데 지금은 여전히 하락 추세에 있다. 누군가가 매수가 붙어야 되는데 매수가 붙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시간봉으로 한번 봐보면 그래도 좀 올라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뭔가 올라오려고 상당히 노력하고 있는 모습, 이런 모습으로 좀 보여집니다. 주봉으로 보면 그냥 하락 추세죠. 아직 하락 추세고 큰 틀은 깨지 않았다. 큰 틀은 깨지 않았다라는 부분입니다. 요거를 깨고 올라왔던 이 무빙이 아직 깨진 않았다. 위험했다 라는 느낌이 있지만 깨진 않았다라고 생각이 되네요. 그러면 이게 뭐 여기서 갑자기 이렇게 올라갈 거냐 이건 모르죠. 아무도 모릅니다. 여기서 올라갈지 여기를 찍고 올라갈지 이런 건 모르고 어찌됐건 볼린저 밴드 상에서 상당히 높은 상승 추세의 볼린저 밴드, 이 20 볼린저 밴드를 뚫고 올라가서 4일 볼린저 밴드들이 얘를 타고 가잖아요. 이렇게 타고 가는 상승세에서 뭔가 이탈을 해서 좀 내려오는 느낌, 그리고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서 얘가 모이고 있죠. 이렇게 모이겠죠. 또 이렇게 모여가지고 움직일 텐데 이 두께가 이렇게 두꺼울 수도 있고 언더는 이렇게 얇아요. 되게 얇은 구간도 있고요. 결국은 지금은 움직임이 크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두꺼운 구간인 거고, 움직임이 이제 이렇게 플랫하게 이렇게 매물대가 쌓이다 보면 볼린저 밴드도 상당히 얇아질 수 있습니다. 뭐 우리가 주봉까지 보고 거래할 건 아니니까. 일봉을 봤을 때는 지금은 좀 밀리는 추세이기 때문에 섣부르게 매수하기에는 애매하다라는 생각. 그리고 그러니까 뭐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뭐 저도 뭐 트레이딩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뭐 여러 가지 선을 막 그어 놓습니다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365일 선이거든요. 이거 365일 선을 터치를 하면 이 터치를 했을 때 이걸 지지하고 반등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한번 봐봐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얘를 지지를 여러 번 터치를 해가지고 얘를 계속 툭툭툭툭 친다, 그럼 이거 깨지는 거예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탁 치고 팍 올라가 주면 좋겠지만 뭐 그것까지는 뭐 기대하진 않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현재는 매수하기 되게 애매한 자리다라고는 생각이 들고요. 어떤 분들은 요 흰색 선을 가중 이동 평균선으로 해서 얘를 강하게 뚫으면 그때 매수해도 돈을 충분히 벌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여기 있잖아요. 요 자리잖아요. 이때 매수. 그러니까 여기서 매수를 못했더라도 요때 매수해가지고 있으면 이때 만약에 평당 가격이 뭐 예를 들어서 310만 원이다라고 했었으면 310만 원에서 계속 버텼다가 이제 여기서만 잘 참았으면 지금 더블 이상 번 거잖아요. 단 한 번도 얘를 깨고 내려온 적이 없죠. 여기서부터 이제 밀려가지고 이러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매도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다. 지금은 RSI도 엊그저께까지만 해도 상당히 저점이었죠. 22, 23까지 떨어졌었던 건데 지금은 좀 올라서 39, 40 정도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니까 급반등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매수 자리가 아니다. 자, 지금 원화 베이스에 이더리움을 봤었으니까 이걸로 한번 봐볼까요? 이더리움입니다. 이건 달러 베이스의 이더리움이고요. 달러 베이스의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200일선, 요 빨간색 200일선이거든요. 이 200일선을 지지하고 움직이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흰색은 쟤도 이제 여기서도 제가 가중 이동으로 좀 보고 있기는 해요. 근데 가중 이동을 얘가 조금 더 선행해서 움직입니다. 원화랑 얘랑 비교하면 달러가 조금 더 선행해서 움직이는 모습을 좀 보여주는데 200일선에서 상당히 고민이 많았다가 좀 떨어지는 모습, 그러니까 좀 중간선에 부딪혀서 좀 밑으로 내려오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더리움은 조금 더 빠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좀 위험하다. 지금 현재는 매수 자리는 전혀 아니다. 라고 생각이 들고, 얘가 365일선이에요. 365일선인데, 그렇다고 뭐 365일선을 엄청 지키는, 코인이냐, 뭐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래도 이 선에 숫자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신뢰도는 높으니까요. 그래서 이 선에 지금 어찌됐건 한 번 닿았다. 365일선에 한 번 닿았고, 이거를 지지하고 올라가는 모습을 정식적인, 그러니까 정상적인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정상적인 모습을 꾸준히 유지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는 아직 모른다. 너무 벌어져 있고요. 지금은 예측하기 좀 힘든 상황이다. 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3,500불 정도 보이는데 제가 봤을 때는 한 3,800불 요 정도 선이 정상적인 선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들어요. 만약에 상승 추세에 있다면요. 근데 상승 추세가 아니다 라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때 요때 좀 깨졌잖아요. 이때 좀 확 해가지고 엄청난 매물대가 있었고 여기도 엄청난 매물대가 있었죠. 이런 매물대가 있다면 여전히 이 3,800선을 다시 탈환을 하는 게 쉽지는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상승 추세로 다시 끌어서 올라간다면 그때는 또 다시 요 처치를 하겠죠. 여기 요 위에 있잖아요. 여기. 그러니까 이 매물대 요거를 이렇게 수평으로 그으면 여기에 매물대일 거예요. 그래서 얘가 계속 두드리면 뚫고 올라갑니다. 두드리면. 근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그렇게 보이진 않는다. 아직은 애매하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이더리움이라는 코인 시장의 제2대 코인을 한번 오늘은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더리움 요즘에 상당히 인기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움직이는지 계속 추적 관찰 한번 해보시죠. 고맙습니다.